주로 피사 대학교 소속의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 연구진이 이집트의 유명한 피라미드 아래에서 고주파 레이더를 이용한 정밀 지도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는데 과학자들은 아직 그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정교함과 신비로움의 기념비처럼 말이죠. 모든 방의 지도가 그려졌고 모든 터널이 탐사되었으며 모든 이론이 낱낱이 파헤쳐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라미드 내부가 아닌 그 아래에서 발견이 나왔습니다. 피사 대학교 연구진과 스코틀랜드 연구팀이 개발한 최첨단 레이더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지구 내부의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합성계구 레이더 도플러 단층 촬영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재구성하도록 훈련된 AI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반함 깊숙한 곳, 고대 석조물 훨씬 아래에서 인공지능은 변화하는 에너지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무언가 맥동하고 변화하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것이었습니다. 공동도 아니고 단층선도 아닌 피라미드와 그 기반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집는 신호였습니다. 몇 시간 만에 연구원들은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정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방금 밝혀낸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라미드 아래에 숨겨진 것은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것이었으니까요. 인공지능이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분석하기 전에 연구원들은 먼저 전체 구조물을 3차원 데이터 블록으로 변환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보면 하나의 단단한 돌덩이처럼 보였고 실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부 공간은 몇 군데의 비좁은 공간뿐이었습니다. 초기 탐험가들은 하강 통로, 소위 여왕의 방, 대형 회랑, 왕의 방, 그리고 기단부 아래 석회암을 깎아 만든 거친 지하방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피라미드의 석조 구조물. 내부나 아래 안반속을 들여다보려면 절단 작업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이런 거대한 기념물에 그런 짓을 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중 한 무리의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들이 피라미드를 마치 달이나 원자로를 검사하듯이 검사해야 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간주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말 카이로 대학교와 HIP 연구소라는 프랑스 단체가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피라미드와 주변 암석을 최신 스캐너로 덮어 씌우고 단 하나의 암석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상세한 3차원 모델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여러 도구를 겹쳐 쌓았습니다. 우주선 뮤온 이미징은 우주에서 떨어져 돌을 통과하는 빠르고 작은 입자를 이용하여 돌이 두꺼운 부분과 비어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돌덩이가 가열되고 냉각되는 과정을 관찰하여 열이 표면의 다른 부분과 다르게 새어나가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는 돌과 흙에 짧은 전파를 보내고 반사되는 반향을 감지합니다. 초음파는 전파 대신 음파를 사용하여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기저항 단층 촬영은 암석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고 암석이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데 암석 내부에 공동이나 더 부드러운 물질이 있으면 움직임이 변합니다. 각 방법만으로는 대략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지만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선명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획기적인 발견은 우주에서 온 미세 입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입자가 생성되어 아래쪽 모든 것을 뚫고 내려옵니다. 암석은 일부 뮤온을 차단하고 빈 공간은 더 많은 뮤온을 통과시킵니다. 각 방향에서 도달하는 뮤온의 수를 세면 밀도가 높은 암석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속이 빈 곳을 통과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닥에 놓인 양동이에 떨어지는 빗방울 수를 관찰하여
지붕의 모양을 스케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뮤오그래피로 처음 감지된 공동은 대피라미드 입구 위쪽에 갈매기 모양 장식 뒤에 빈 공간이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팀은 대피라미드 내부와 주변에 3가지 유형의 뮤온 검출기를 설치했습니다. 각 장치는 피라미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지만 동일한 뮤온의 비를 측정합니다. 수개월간의 측정 끝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어야 할 길고 가파른 그랜드 갤러리 위쪽에서는 뮤온 개수 결과가 갑자기 단단한 돌이 아닌 빈 공간을 통과하는 개수처럼 보였다. 3개의 검출기 시스템 모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현상을 관측했다. 길이가 최소 100피트, 약 30m에 달하고 단면이 그랜드 갤러리 자체와 유사한 거대한 빈 공간. 연구팀은 이를 스캔 피라미드 빅보이드, 스캔 피라미드 빅보이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19세기 이후 대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최초의 주요 내부 구조물이었으며 돌 하나도 옮기지 않고 발견되었습니다. 뮤온 지도는 또한 북쪽면의 월요일레 입구 위쪽 커다란 갈매기 모양 블록들 뒤쪽에 이상한 저밀도 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단서는 나중에 피라미드 외곽 근처에 갈매기 모양 문이 뒤쪽으로 뻗어있는 복도와 같은 공간인 북면 회랑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이전 조사와 다른 점은 관련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현대 뮤온 이미징은 단일 평면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뮤온은 피라미드 내부와 주변의 미세한 블록으로 이루어진 3차원 격자를 채웁니다. 최근 쿠프 피라미드에 대한 뮤온 연구에서는 약 800만 개의 이러한 미세한 3차원 셀 복셀이라고도 함의토로 이루어진 격자를 사용했는데 각 셀은 해당 지점의 추정 밀도를 담고 있습니다. 검출기에 부딪히는 모든 뮤온은 검출기 셀을 통과하는 직선을 따라 추적되고 컴퓨터는 그 직선을 따라 개수값을 업데이트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은 수십억 개의 경로를 기록합니다. 사람이 그토록 많은 숫자를 손으로 보고 빈칸과 채워진 선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중요해집니다. 프로그램은 노이즈를 제거하고 밀도가 약간 낮은 영역을 찾아 통로를 확인하고 시뮬레이션된 뮤온 개수가 실제 개수와 최대한 일치할 때까지 다양한 내부 구조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고 기존 설계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숨겨진 이상 징후를 찾아냅니다. 뮤온팀이 내부를 연구하는 동안 다른 그룹은 피라미드의 외벽을 관찰했습니다. 2015년 말 스캔 피라미드 팀은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포함한 여러 피라미드에 대해 적외선 열화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돌이 따뜻해지는 일출 시간과 식는 일몰 시간에 각각 피라미드 표면을 스캔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동쪽 면에서 연구진은 가장 아래 줄에 있는 3개의 돌이 주변 돌보다 눈에 띄게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열화상 이미지에서 밝은 점으로 나타났으며 예상되는 매끄러운 냉각 패턴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그 뜨거운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즉시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표면 뒤쪽의 공기층, 석재 종류의 차이 또는 숨겨진 구조적 특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열화상 이미지의 각 픽셀이 특정 시점에 특정 지점의 온도값, 즉 숫자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값을 얻으면 뮤온 데이터와 동일한 3차원 모델에 입력하여 표면 뒤에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가열되고 냉각되는 석재 영역을 파악하고 북벽 통로 및 기타 얕은 지형의 형태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그룹은 훨씬 짧은 거리에서 작동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지표 특과 레이더를 쉐브론 영역과 인근 지역에 대고 스캔했습니다. 각 짧은 전파 펄스는 물질의 변화에 반사되고 반사 시간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초음파 센서는 돌에 음파를 보내고 같은 방식으로 반사되는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전기저항 단층 촬영은 전극선을 사용하여 석조물과 암석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낸 다음 전류가 틈이나 균열을 만났을 때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상세한 표면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갈매기 모양 블록과 그 뒤쪽 영역의 3차원 컴퓨터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더 반사파, 초음파 전파 시간 및 저항률 측정 값을 해당 모델에 입력하고 세 가지 데이터 세트가 모두 일치할 때까지 내부 형태를 조정했습니다. 이 합성 이미지는 북쪽 면의 갈매기 모양 무늬 뒤에 복도와 같은 빈 공간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시켜 주었고, 뮤온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길이와 경사에 대한 더 정확한 추정치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피라미드 기저부까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스캔 피라미드 협력단의 2025년 보고서에는 주 진입로를 향한 면의 일부를 따라 지표 투과 레이더, 초음파 및 전기 저항률 테스트를 실시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석조 표면에서 불과 몇 피트 뒤쪽, 깊이가 각각 약 5피트와 4피트 미만인 곳에 공기로 채워진 작은 구멍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멍들은 기념물 바로 앞에 바위에 위치하고 다른 건축적 특징들과 일렬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팀은 그것들이 숨겨진 진입구역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대피라미드와 그 아래 놓인 석회암 지대는 더 이상 지도상의 단순한 도형이 아닙니다. 컴퓨터 메모리에서는 조밀한 3차원 격자로 존재하며 각 작은 공간 블록에는 뮤온을 이용한 밀도 추정치, 열 스캔을 통한 가열 및 냉각 과정, 레이더파의 반사 양상, 전류 흐름, 그리고 주변 중력장의 휘어짐 정도 등 여러 값이 동시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디지털 피라미드를 자기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자 일부 팀은 기단부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델링된 자기장이 퍼지지 않고 계속 뭉쳐있는 바위의 특정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 부분이 거기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대피라미드 아래에 일종의 에너지 패턴이 있다고 언급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모래 위에 놓인 돌멩이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지구의 더 큰 정기적 표면의 일부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피라미드 아래에 살아있는 에너지 패턴. 지난 몇 년 동안 물리학 연구실에서 조용히 나온 아이디어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피라미드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종류 주의 전파가 돌을 스쳐 지나갈 때 에너지가 그냥 지나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단 바로 아래 암석을 포함한 몇몇 지점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실제로 진동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성하는 결합 진동자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패턴을 관찰하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패턴이란 간단히 말해 보이지 않는 장들이 공간에서 배열되는 방식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어떤 패턴을 살아있는 패턴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주변 환경이 변할 때 패턴 자체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끊임없이 몰아치는 라디오파와 기타 전자기파의 폭풍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동은 빛과 같은 계열에 속하지만 파동의 마루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이 돌들은 라디오 방송과 번개로 인한 정전기를 전달합니다. 돌 자체가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파동이 돌을 통과하고 주변을 지나갈 때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점은 돌의 크기, 모양, 그리고 내부 구조가 그 에너지의 작은 부분을 특정 지점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 연구는 2018년에 발표된 물리학 연구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ITMO 대학과 하노버의 한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팀은 알려진 대피라미드의 크기와 모양을 컴퓨터 모델로 변환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석회암으로 그 구조물을 채우고 주요 방들을 조각한 다음 고원을 나타내는 바위 덩어리 위에 올려놓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긴 전파가 이 물체를 지나간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가? 연구진은 길이가 약 200m에서 600m 사이인 파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약 650피트에서 2000피트에 해당합니다. 이 범위는 피라미드의 높이보다 훨씬 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도는 한 돌에 강하게 부딪히는 강한 파도라기보다는 구조물 전체를 감싸는 느린 조류처럼 작용합니다. 연구팀이 여러 방향에서 파동을 모형에 가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가 단순히 산란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특정한 파장에서는 피라미드가 마치 조율된 물체처럼 작용하며 특정 지점에서 빛이 났습니다. 돌 내부에서는 모형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더 강한 자기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왕의 방 주변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왕비의 방 주변에 있었으며 세 번째 구역은 중앙 아래 바위에 거칠게 깎아 만든 방 근처에 있었다. 이러한 곳에서는 정의 강도가 블록의 나머지 부분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파동이 그냥 지나가는 대신 그곳에 약간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팀은 피라미드를 현실적인 기반 위에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돌덩이를 기반암을 대신하는 석회암층 위에 올려놓고 돌덩이 아래 암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몇몇 특정 파장에 대해 모델은 산란된 에너지의 대부분이 위쪽 공기나 외부 돌에 머물지 않고 피라미드 바로 아래 땅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 지도를 작성했을 때 가장 밝은 에너지 덩어리는 중심선 아래, 대략 아래쪽 방 아래쪽에 바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매끄러운 덩어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 수많은 세부 사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깔끔하게 제작된 컴퓨터 모델은 매끄러운 돌과 주요 방들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구조물에는 추가적인 빈 공간, 경사진 복도, 주요 통로 위 높은 곳에 숨겨진 틈새, 그리고 외벽 일부 바로 뒤쪽에 얕은 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빈 공간과 돌의 급격한 변화는 마치 다른 재질처럼 작용합니다. 좁은 터널은 전파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반암의 습한 부분은 에너지의 일부가 더 깊이 가라앉게 하고 근처의 건조한 부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반사시켜 위로 끌어올립니다. 결과적으로 피라미드 내부와 아래의 실제 에너지 지도는 첫 번째 모델의 단순한 패턴이 휘어진 형태로 수많은 매듭과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고성능 컴퓨터 연산과 패턴 탐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돌, 틈새, 지면의 3차원 모델이 완성되면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파동 조합을 모델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연산은 멀리 떨어진 장거리 라디오 방송국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호들은 인근 송신기에서 나오는 짧은 펄스를 대신합니다. 어떤 신호는 암석에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어떤 신호는 더 적은 수분을 포함합니다. 각 경우에 대해 컴퓨터는 동일한 자기장 규칙을 따르고 부피의 각 부분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위치를 기록합니다. 그 자체로 보면 정지된 사진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피라미드 주변 공간은 자연적인 것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 모두로부터 전파 잡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 규모로 보면 폭풍은 끊임없이 번개를 발생시킵니다. 각각의 섬광은 지면과 하늘 높이 떠있는 얇은 대전층인 전리층 사이의 경계에 저주파 에너지를 더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잡음 위에 사람들은 자신만의 신호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장파 및 중파 라디오 대역은 장거리 통신을 통해 대화와 음악을 전달합니다. 고주파 대역은 전리층과 지표면 사이를 반사하여 선박, 항공기 및 원격 기지에 도달합니다. 측정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인공적인 전파 잡음이 이제 자연적인 배경 잡음만큼 강하거나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피라미드는 매일 매시간 다양한 길이와 강도의 파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 파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구조물이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특정한 파장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신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고 폭풍이 이동하고 우주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대기 중 파동의 조합은 결코 정확히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신호의 조합이 특정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고정된 형태에 부딪히면 돌 내부와 아래의 에너지 지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이론을 검증 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면 구조물 내부와 아래에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기저부 주변에 설치된 소형 안테나와 기존 수직객 및 방에 설치된 몇 개의 탐침은 수개월에 걸쳐 자기장 세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값들을 종합하면 외부에 변화하는 전파 환경과 고정된 석조 구조물 및 그 아래의 안반을 연결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도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준 필드 솔버는 이미 알려진 형태를 통해 파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예측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측을 실제 잡음이 섞인 장기간 측정값과 비교하고 잡음 속에서 안정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것은 수작업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 학습 기반 프로그램은 이미 복잡한 구조물에 지저분한 스캔 이미지를 정리하고 그 안에 숨겨진 주요 형태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도구들이 피라미드 문제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전자기장 패턴을 두 가지 측면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고정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 형태와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한쪽은 움직이며 폭풍, 방송 및 기타 전파 환경의 변동에서 비롯됩니다. 안정적인 틀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호가 결합되어 건조한 현장 그래프들이 오늘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패턴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대피라미드를 대규모 파동 집속체로 간주한 그 연구는 고대 신화를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장치들을 개발하는 데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동일한 피라미드 모양을 먼지 크기의 알갱이까지 축소하여 태양 전지 및 광 센서용 소형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크기에서는 문제의 파동은 장거리 전파가 아니라 가시광선 및 근가시광선입니다. 살아있는 피라미드를 둘러싼 공포, 자존심, 그리고 권력 다툼.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과학적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거대 기념물 중 하나와 그 안에 내재된 생명 에너지 패턴이나 인공지능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그때부터 공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이집트 밖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흥분이었죠. 새로운 발견, 새로운 미스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집트 내부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자이 하와스 전 문화재부 장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고학자는 이러한 주장을 즉시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번 발견이 새로운 사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며 거대한 석조 구조물에는 흔히 틈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유물부는 이를 지지하며 피라미드 내부의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훈련된 이집트 학자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이집트 학자들은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거나 피라미드가 고대 발전소였다거나 혹은 잃어버린 문명이 모래 아래에 비밀 지식을 숨겼다는 등의 황당한 이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백이 발표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좌절감,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통제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3년 아주 작은 카메라가 피라미드 내부의 좁은 틈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결과는 실제하는 깨끗하고 손대지 않은 통로였으며 지금은 북면 회랑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는 하와스조차도 이를 세계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불렀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피라미드는 단순히
과거에 완성된 기념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캔하고 분석하고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다룰 수 있는 대상일까요? 피라미드 아래에서 특이한 에너지 패턴이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이러한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기존의 이론들이 순식간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가 기계였고 고대 에너지망의 일부였으며 심지어 숨겨진 지하도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신중하게 수집된 과학적 데이터가 왜곡되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지한 연구로 시작되었던 것이 인터넷상의 추측성 보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바이럴 영상이 수백만 명에게 퍼져나가는 세상에서 수년간의 진정한 학문적 성과는 하룻밤 사이에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지하도시 루머부터 피라미드 자체의 손상 주장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거듭해서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조차 파괴 행위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집트에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긍심, 정체성, 심지어 경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기자의 고언 세계문화유산이 엄격하게 통제, 관리 및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과학적 발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누가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입니다.